김용빈, 신동엽에게 깊은 존경심 표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늦은 밤, 11시 45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다. 라운지의 조명은 낮게 깔렸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그 안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배우 김용빈이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을 굴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잔 속의 위스키가 희미한 금빛을 그리며 흔들렸다. 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예능의 상징,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는 선배 신동엽을 만나러 왔다. 단 한 가지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1. 전설 앞에 정적. 용빈아, 오랜만이다. 낮고 여유로운 목소리. 신동엽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걸려 있었고 표정에는 세월의 여유와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선배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가 만나자고 해서 놀랐지.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 김용빈은 목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다. 그는 손끝으로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선배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공기가 달라졌다. 음악이 멈춘 듯했고 조명은 한층 더 어두워진 듯했다. 부탁이라면 들어줄 수 있지. 하지만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이번에 선배님 새 프로그램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송 제가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신동엽은 웃었다. 그건 좋은데 왜 나한테 직접 요청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대본 없이 즉흥으로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신동엽의 미소가 멈췄다. 대본 없는 예능이라니 그것은 방송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2. 특별 요청 위 이유. 며칠 전 김용빈은 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돌연 하차했다. 언론은 제작진과의 갈등이라 썼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사실 스스로 그 자리를 버렸다. 이유는 단 하나. 가짜의 나로 사는 것이 지쳤기 때문이었다. 그의 커리어는 늘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대본에 써진 감정, 연출된 웃음, 계산된 눈물. 그 모든 게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형님, 전 이제 연기 말고 진짜 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능으로? 예, 형님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망해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신동엽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잔을 들었다. 좋아. 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방송은 냉정해. 그 냉정함 속에서 진심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신동엽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그날 밤 둘 사이에 묵직한 약속이 맺어졌다. 3. 촬영의 날. 며칠 후 SBS 스튜디오. 새 프로그램의 첫 회 녹화가 시작되었다. 프로듀서들은 긴장했다. 대본 없는 방송이라니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신동엽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로 무대에 올랐다. 오늘 게스트는 특별합니다. 스스로 대본을 버리고 진심으로 오신 분입니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 김용빈이 등장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했다. 조명이 얼굴을 비추자 그 눈빛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용빈 씨, 대본 없이 나오신다면서요? 네, 오늘은 연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에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 위에서만큼은 진짜로 살고 싶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의 말투, 눈빛, 손의 떨림, 모든 게 연기가 아니었다. 4. 폭로. 30분쯤 지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신동엽은 진심으로 그를 이끌었고 김용빈은 점점 마음을 열었다. 형님, 사실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뭔데요?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계약, 스폰서,
다들 웃으면서 제 뒤통수를 쳤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 선배님 이름도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관객들도 숨을 멈췄다. 신동엽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야? 그때 저한테 프로그램 하차 통보 내린 사람이 형님이었잖아요. 프로듀서들이 당황했고 PD의 손이 녹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러나 신동엽은 웃었다. 그래, 맞아. 내가 했다. 왜요? 전 그때 진심으로 상처받았어요. 그때 넌 무너져 있었어. 나는 네가 다시 설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싶었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스튜디오 안에는 울음 섞인 침묵이 흘렀다. 김용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형님의 배려였군요. 오, 방송 후의 파문.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진심의 방송, 눈물의 고백, 신동엽의 인간미. 언론은 연일 이 장면을 보도했다. 그러나 단 3일 후 상황은 뒤집혔다. 한 익명의 내부자가 SNS에 글을 올렸다. 그 방송은 전부 연출이었다. 대본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불탔다. 역시 쇼였네. 배우가 연기한 거잖아. 진심 타령도 연출이라니. 비난은 김용빈에게 쏟아졌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모든 건 진짜였습니다. 제 눈물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진심이든 연출이든 이미 세상은 의심으로만 판단했다. 6. 기자회견 진실의 무게. 하루 뒤 신동엽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 방송, 연출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본은 진짜 없었습니까? 예, 단, 제가 한 가지를 숨겼습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다. 김용빈 씨는 그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 흐름만 살짝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눈물은 100%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자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온라인에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생겼다. 샵 진심은 밑줄 연출될 밑줄 수 밑줄 없다. 7. 진짜의 대가. 김용빈은 방송 이후 모든 광고 계약을 잃었다. 그러나 대신 사람들의 관심이 생겼다. 누군가는 그를 조롱했지만 누군가는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어느 날 한 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강연에 그가 초청받았다. 학생 하나가 물었다. 선배님, 진심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진심은 결국 드러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8. 마지막 장면 다시 만남. 몇 주 후 그는 다시 그 라운지를 찾았다. 예전과 같은 자리, 같은 조명. 다만 신동엽은 없었다. 테이블 위엔 흰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 위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사람을 구한다. 그리고 넌 그걸 보여줬다. 김용빈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제목은 진심 토크 더 리얼 토크. 하단의 PD 서명란에는 기획자 신동엽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다. 9. 에필로그 진심의 무대. 3개월 뒤 진심 토크는 방영을 시작했다. 첫 회의 게스트는 배우가 아닌 한 평범한 시민이었다. 김용빈은 이제 진행자로 앉아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때로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버려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은 조용했다. 그러다 한 명이, 두 명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점점 커진 그 박수는 눈물 섞인 환호로 바뀌었다. 그 순간 김용빈은 자신이 왜 배우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연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조명이 그를 비췄고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속삭였다. 선배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스튜디오를 스쳤고 신동엽은 백스테이지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